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인공지능 미니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AI 디지털 교과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네, 주제의 영상입니다. 네,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타이틀을 이름 앞에 붙이고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성공하기 어렵다니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리고 당장에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는데 무슨 초치는 소리냐 또 무슨 김 빠지는 소리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꾸준히 이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뉴스도 접하고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얼마나 이제 대단하고 큰 장점이 있는지 소개하는 영상이나 연수는 굉장히 많은데 왜 이게 성공하기 어려운지를 좀 정리해 놓은 자료는 없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제를 하나 깔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메모를 하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DT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잘 되면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시는 선생님들이 늘어날 거고 또 그렇게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문턱이 좀 낮아지면 제 유튜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영상에 이제 또 조회수가 늘어나고 구독자가 늘어나면 저는 너무 좋죠. 그래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잘 되는 것이 저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정말 잘 되고 흥했으면 좋겠어요. 정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정착을 뭐 막거나 방해하거나 회방을 놓거나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환영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제 구독자 수 많아지고 제 유튜브 채널이 인기가 많아지면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네, 그리고 또 영상 봐주실 때 좀 유의해 주셔야 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의 그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뉴스 기사 자료를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뉴스 기사를 제가 슬라이드 하나에 다 담으려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많이 깨져서 네, 이미지 화질이 깨져서 좀 가독성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기는 할 건데 화면이 좀 깨져서 이렇게 영상 보시기 편치 않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또 이게 너무 눈이 아프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최대한 또박또박 발음 정확하게 해가지고 영상 만들어 볼 테니까 이렇게 듣는 라디오처럼 네, 라디오는 듣는 거죠. 네, 그냥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듣는 것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영상 시청하는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거는 제 성격상의 문제인데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적을 잘 못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참여한 많은 동료들이 있고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알고 이 사업에 참여했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 AIDT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출판사에서 많은 에너지와 자본과 시간을 들였겠어요. 그런 거를 다 알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원하게 명쾌하게 이거는 너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라고 신랄하게 지적을 잘 못합니다. 이거는 제 성격 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뭔가 말을 안 하죠. 이렇게 삥삥 돌리지? 네, 이런 좀 답답함이 생기시다라면 제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그 점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좀 이렇게 비직설적인 화법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 저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환영한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져오는 그 뉴스 기사 이미지가 화질이 안 좋아서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거 양해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저는 좀 직설적으로 신랄한 비판을 잘 못해서 좀 답답하실 수 있으니 그 점도 양해 부탁드린다. 요 정도만 인트로로 깔고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AIDT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를 7가지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DT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이 제목조차도 저는 좀 이렇게 입에 담기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네, AIDT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 AIDT의 기술적 완성도 부족입니다. 사실 이 프로토타입이 나왔을 때부터 이게 뭐냐 좀 되게 실망했다라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 때 그 주요 기능들이 심사가 되기 전에 심사 발표가 되기 전에 유출이 되면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데 제작에 참여한 출판사들께서 정말 최소한의 기능만 담아서 프로토타입을 만들다 보니까 그 AI 디지털 실체가 없었던 거죠. 정말 최소한의 기능만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나왔어서 특히 이 사업에 기대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실망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기대한 AIDT가 맞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관련한 뉴스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우려가 커지는 이유.
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에 주목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잡은 주제,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AIDT의 기술적 완성도 부족, 이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만 선생님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도입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기사가 지금 보시면은 8월에 나온 기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 아니죠. 네, 지금 11월이니까 12월, 1월, 2월, 3월 하면은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죠. 완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추진이 돼서 실제로 교사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8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해당 내용만 조금 살펴보면 광주 지역의 A 교사가 인터뷰를 하기를 AI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상용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 AI 기능을 공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단계라면서 AIDT 말고도 이미 인공지능을 수업에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공교육에 이 AI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부정하시는 선생님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다시 기사로 돌아가면 현재 AIDT 프로토타입에 들어가 있는 AI 기술들의 완성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에 나왔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이 완성도에 실망을 하셨죠. 현실적으로 대화형 AI의 경우 자유도가 높아야 선생님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나 AI가 선생님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려면 자유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 학습자를 분석한다는 대시보드 또한 실속은 없고 화려함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어찌됐든 교과서이기 때문에 기준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선생님처럼 아이 옆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질문받고 응답하고 하는 기능을 가지려면 자유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교과서라는 특성상 거기에 플러스 인공지능의 그런 할루시네이션 이슈 관련해서 자유도를 높이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심지어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새롭고 기발한 AI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나 AI 이 디지털 교과서는 기술의 발전을 빠르게 접목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다. 네, 지금 프로토타입 말고 정말 완제품이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프로토타입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좋네라고 만족하실 수도 있겠죠. 그 프로토타입에 제한된 기능만 담았으니까. 그런데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올해 이번에 만든 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기술력이 그 기술의 속도, 발전 속도를 또 따라올 수 있을지. 지금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완제품이 나온다 해도 그게 교과서로서 적용하려면 좀 안정적으로 계속 이제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완성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네, 이것도 굉장히 미지수이고 염려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AIDT의 기술적 완성도 부족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입니다. 네, 기사를 또 같이 보죠. 디지털 교과서 도입 6개월 전 졸속 추진 논란의 문제 속출이라는 제목의 9월자 기사입니다. 사실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됐죠. 이 사업이. 졸속 추진이라고까지 좀 이렇게 격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빠르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도 많았는데요. 교실혁명 선도교사 선생님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게 되려면 이제 1인 1기기가 완전히 보급이 된 후에 이제 도입이 되어야 될 텐데 그 1인 1기기 도입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된다든지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의 준비와 관련해서 이 기사의 관련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교육부는 8, 9월에 디지털 교과서 기초조사 및 본심사를 진행하고 10월, 11월에 수정본 검토를 거쳐 11월 29일에 최종 합격 발표 공고를 할 계획이지만 이미 지금 11월 29일 지나서 최종 합격 공고가 발표되었죠. 근데 이 과정이 2개월에 불과하다라는 점에서 졸속 추진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월에 이제 합격 공고가 났으니 선생님들 급하게 이제 교과서 선정위원회 여셔가지고 또 살펴보시고 심사하시고 평가하시고 네 그래서 3월에 아이들이 교과서를 만날 수 있게끔 또 바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졸속 추진이라는 말은 네 너무 열심히 만드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네, 또 연수 자료에 따르면 교사 연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가 선정한 1만 100, 숫자 너무 커서 안 읽히네요. 1만 1,113명의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중에 이 상당수가 인공지능 교과서를 쓰지 않는 과목의 교사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초등에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초등은 그래도 전 과목을 다 한 교사가 가르치니까. 근데 중고교의 경우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교과에 이 인공지능 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 중고교 선도교사 4,119명 가운데 이 영어, 수학, 정보교과에 해당하는 교사가 38%밖에 되지 않았다. 좀 문제죠. 학교 현장에서 이제 교사를 중심으로 이 교과서 활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선도교사 중에 38%만 이 교과서를 이제 수업에 적용하게 되니까 교실혁명 선도교사 사업에서 기대한 것만큼 과연
그 교사 중심의 AIDT 안착을 위한 확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도 네, 미지수입니다. 네, 사실 이 AIDT만큼이나 교실혁명 선도교사 이 대규모 정말 10,000명이 넘는 연수 대상자가 있는 사업이 있었던가요? 역사적인 그 교사 연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AIDT 도입을 위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인 사업이었는데 학교에서 과연 기대한 만큼의 준비 효과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학교의 이런 준비 부족 문제와 관련되는 또 내용이 3번인데요. 교사의 준비 말고도 물적인 학교 인프라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제가 충청도 지역신문 뉴스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앞둔 교육 현장 근심 목소리 여전 11월 기사입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요거는 따로 제가 캡처를 떠가지고 취향도를 높여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학교 현장 교사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요 두 그래프만 함께 보면요. AI 디지털 교과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교육적 활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에 1등이 안정적인 학교 전상망 구축입니다. 무려 54%의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답해 주셨습니다. 또 AIDT 관련한 이제 행정 업무 경감. 네. 이제 저희 학교도 최고의 관심사가 내년 정보부장이 누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새로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이거와 관련된 이제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 경감에 대한 응답도 굉장히 높네요. 네, 아무튼 네, 2번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네, 첫 번째 학교의 안정적인 전상망 구축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또 두 번째. 이거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기기의 과의존 심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그다음에 요게 그 3번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기기 고장 또는 오류, 전상만 문제 시 수업 활동 불가. 이것도 인프라 관련된 이제 문제점이죠. 네, 1번과 2번은 제가 뒤에서 이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도 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학습자 관리의 어려움.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뭐 로그인 해야 될 것도 많고 오류 생겼을 때 한 명 친구를 봐주다 보면은 전체적인 수업 진행이라던가 학습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 문제랑 또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좀 살펴보면 대전은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이 무선 인터넷 속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해요. 무선망 노후화 문제 때문에. 사실 이거는 비단 대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네. 실제 대전은 무선 속도 문제 학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저희 학교도 좀 문제 심각한데 네, 이게 과연 네, 대전만의 문제겠냐고요. 그죠? 인터넷이 느리고 접속이 안 되고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문제들, 인프라 문제들. 대전 교사 노조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시 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노후화로 인해 접속 오류 및 지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기존에 도입된 디지털 기기가 이거 정말 할 말 많습니다. 네, 현재의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는 문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능이 도입될 때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현재의 네트워크 환경으로는 방대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여기 앞까지는 그 네트워크 인프라,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디지털 기기 관련 문제인데 그 디지털 기기가 학교에 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코로나19 때잖아요. 코로나19 때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디지털 기기를 막 대여해주고 학교에서 좀 대규모로 구입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일을 못하니까 원격 수업을 집에서 해야 돼서 학교에서 막 노트북을 구입해서 선생님들께 지원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대량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를 구매했던 분들은 이 기기가 수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최신의 프로그램, 특히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 디지털 기기에서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교체하려고 하면 가능하겠냐고요. 네, 학교에서 이제 수업용으로 쓰는 그 디지털 기기를 바꾸려면은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정말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인프라, 물리적인 인프라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1인 1기기 보급이 그 전국에서 서울의 그 보급률이 가장 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인 1기기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AIDT 도입이 과연 가능할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유지 비용 문제입니다. 앞에서 조금 언급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인프라 구축, 교사 그런 연수, 교육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어마무시하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 검정 끝나고도 구독료 안정해진 AI 교과서가 이제 들어오면 교육부에서 구독료를 이제 결제를 해야 합니다. 그 구독료의 가격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구독료가 당연히 서책 교과서에 비해서 높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제를 해야 하는데 그 이제 예산이 얼마나 될까 뉴스 기사를 한번 보죠. 네, 현장 도입을 맡을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우려로 도입 교과와 시기를 조절하는 속도 조절을 택했으나 여전히 구독료가 정해지지 않아 교육 재정에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야당에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이제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격화시키려고 하는 목소리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29일에 AI 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기존 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어와 기술 과정을 도입 교과에서 제외하고 사회와 과학의 첫 도입을 2007년으로 1년 늦추는 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원래 사회랑 과학을 2026년에 도입하려고 했었죠. 근데 2027년으로 1년 늦추겠다라는 조정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야당이 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교육 자료로 격화하자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는 법적인 지위가 교과용 도서입니다. 그래서 무상 교육의 대상으로 그 구독료를 교육부, 교육당국이 부담을 합니다. 네, 그래서 12월 안에 정확한 구독료와 예산 부담 액수를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이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구독료에 대한 전망이 천차만별이고 앞으로 이제 도입 교과가 한두 개씩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AIDT 구독료, 늘어나는 교과의 구독료, 그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다라고 염려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요 교육부 장관님, 그 이주호 부총리님의 이 말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과목들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낮아진 측면이 있다. 구독료에 예상하는 그 예산 금액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면서 1조 이하로 추계한다. 1조면 선생님 1조면요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런 과목들을 조정 안 했으면은 1조 이상이라는 말인데 1조면은 저희 학교에 교실 몇 개 더 아닙니다. 네, 다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네, 아무튼 네, 이 구독료가 네, 굉장히 조 단위로 고액이라서 이게 예산의 부담 문제. 이거를 한 번 도입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뭐 서책형 교과서는 그게 정말 비싸다면 쓰고 한 학년 물려주고 이런 게 가능하다지만 구독료를 내는 이 AI DT는 물려줄 수 없잖아요. 새로 들어오는 1학년이 이제 2학년 언니 형아들 책 받아서 쓸 수 없잖아요. 새로 구독해야지. 그래서 이 재정 부담이 과연 감당 가능할지 네, 이것도 네, 염려가 됩니다. 근데 또 그러면 교육 자료로 격화시키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럼 교과서로 안 하고 교육 자료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육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AI 교과서가 교과용 도서 지위를 상실하고 학교는 채택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며 국가도 무상교육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엄청난 예산과 인력과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간 AIDT가 교육 자료가 되면 이 구독료를 그 시도에서 이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못 받게 된다면. 네, 그러면 네, 그 학교 입장에서 예산의 부담이 더 커지겠죠. 네, 교과서로 채택이 돼도 예산 문제가 있고 교육 자료로 격화가 돼도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가 이 AIDT가 성공하기 어려운 또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번째, 학부모의 그 수용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많이 염려가 되는데요. 왜냐면 이 학부모가 AIDT 사업에 반대하거나 불만을 가질 경우 그 불만의 목소리를 다 누가 받아내야 합니까? 네, 저희들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또 학부모 민원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학부모들의 쓴소리를 다 우리가 받아내야 될 텐데 또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세계 최초 AI 교과서 준다는데 부모는 싫다라는 7월에 그 뉴스 기사입니다. 교육부가 내년에 도입될 AI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한창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이 국회 청원까지 내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아이들 문해력이 떨어지고 스마트 기기 중독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외국 일부 도시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곳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것은 한국이 최초다. 네, 최초다. 네, 본인을 학부모라고 밝힌 글쓴이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이전에 없던 과정 불화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자포자기에 가까운 심정으로 이 스마트 기기와 위험한 동거를 지속하고 있다. 하루 일과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학교에서조차 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녀의 문해력 저하다. 사실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 문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스마트 기기가 이것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굉장히 타당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부추길 것이라는 걱정도 크다. 네, 근데 사실 제가 교실에서 보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은 태블릿은 학습용으로 잘 쓰는데요? 해도 사실 이 아이들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가잖아요. 스마트 기기에 대한 진입 장벽이 학교에서부터 이 AIDT로 인해 이렇게 확 낮아져 버리면 이 기사에 나온 문해력 문제라던가 그 스마트 기기 중독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사실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스마트 기기 수업에 활용하다 보면 눈의 피로를 느끼는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거북목 그 문제가 걱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과서로 가지고 와서 수업 내내 그걸 활용하게 한다라고 하면 염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염려하는 것은 이런 걱정을 가시는 학부모님들께서 AIDT에 관련된 민원을 넣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우리의 방패막이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더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6번째, AI 관련 법적, 윤리적 문제입니다. 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학생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방안 마련 필요라고 하는 3월자의 뉴스 기사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정보 보호 얼마나 강조하나요, 학교에서. 간단한 정보를 위해서도 그 동의서 하나하나 다 받고 또 어떤 프로그램 이용할 때도 이거 동의서 받아야 되나 안 되나 많이 걱정하시고 이걸 안 받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가 염려하시고 많이 정말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요. 뉴스 기사를 좀 살펴보면 학생 개인정보와 사생활 데이터 보호 중심으로 한 국제 가이드라인 기반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말은 국제 가이드라인 기반의 디지털 교육 환경이 아직은 조성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이겠죠. 네, 전문가들은 학생의 민간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사생활 보호, 보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지적하며 학생의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사실 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국가기관이 다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통일된 국가기관에서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관리도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에 참여한 이제 출판사들을 중심으로 그 데이터 관리 문제, 그 책임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 그런 경각심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님께서 AIDT의 서비스에 포함된 정보 가운데 학습 태도, 관심사, 선호도, 학습 활동 상태, 학업 정서 등의 분석은 그 교육 환경에서 사람의 감정을 추론하는 AI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으로 EU 인공지능법에서는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민감 정보라며 학생의 민감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사생활 보호 및 보안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부족하고 이에 관한 논의가 정책 당국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아동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매우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시 학습 결과물 중에 꼭 필요한 부분만 데이터로 저장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 중심 설계, 개인정보 보호 설계를 통해 국제 지침에 부합하는 수준의 높은 교과서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세계 최초잖아요. 그래서 뭔가 검증된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적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 윤리적 문제 관련해서요. 이거는 며칠 전에 나온 이제 핫한 뉴스인데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고 인공지능 교과서가 답변을 해서 정보가 심각한 오류가 아니다. 정말 화가 나는 기사인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탑재된 AI 챗봇이 독도는 분쟁 지역 아니죠.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죠. 이 답변을 두고 정부 기관 관계자가 심각한 오류가 아니다. 이거 무슨 망언입니까? 이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AI 전문가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비윤리적인 답변을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쉽지 않다라고 했다. 그런데 당장 몇 개월 뒤에 도입이 가능할까요? 제가 독도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흥분을 했는데 이 검정 교과서 기준 중에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 범위를 왜곡 비방하는 내용이 담기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 AIDT가 이걸 미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AI 교과서 검정 탈락 사유인데 이 정부가 의도적이지 않았다면서 문제 삼지 않았다. 의도적이지 않았다. 의도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가요? 더 문제이지 않을까요? 올해 중순부터 국회나 에듀테크 박람회 등에서 시제품이 공개됐을 때 AI 교과서라고 하는데 AI 기능이 빠졌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생성형 AI를 탑재한 AI 교과서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네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제 교과서에 탑재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인데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런 윤리적인 문제 그것이 뭔가 정확한 해답이 없는 상태에서 교과서에 실렸다라는 것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는 좀 더 화가 나는 게요. 이런 인공지능 교과서 윤리적 쟁점을 두고 정부 관계자가 추가 학습을 하면 된다. 심각한 오류는 아니다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자 AI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다. 이런 윤리적 문제. 지금 독도가 예시로 나왔지만 인공지능 챗봇이 어떤 비윤리적인 대답을 할지 우리가 아나요.
그때도 의도성이 없었으니까 괜찮다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 제가 얼마 전에 불안 세대라는 책을 읽었어요. 네, 지금의 Z세대들이 이 스마트 기기와 SNS에 노출이 돼서 더 많이 불안해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책 내용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그 디지털 기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한다는데 스웨덴 등 종이책 회기 왜일까?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 정서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앞에서 얘기 나왔던 그런 문해력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중독 문제 의존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있겠죠. 뉴스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 학교들이 디지털 기기 대신 종이책과 손글씨 교육을 되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최근 종이책 수업과 독서 시간, 필기 연습 등을 강조하기로 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이제 3학년부터 표현이나 비판적 사고에 도움을 준다는 학계 의견을 수용해 필기체 쓰기 수업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되살렸다.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등도 휴대전화를 비롯한 태블릿 PC 등 교실 내 모바일 기기 사용 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집중력과 문해력 등 학습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폴란드와 싱가포르는 공공자금으로 학생들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네,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확대하는 나라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과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시도와 또 결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제가 생각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기술적인 완성도 부족. 프로토타입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계속 새롭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기술의 속도와 이 AIDT의 완성도가 같이 갈 수 있을까?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 선생님들, 이 AIDT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시고 연수 들으셨던 이 선생님들이 과연 사업의 목적대로 AIDT를 맞이하는 준비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염려였고요. 그다음 세 번째, 학교 인프라 부족, 무선망 노후와 디지털 기기의 노후화. 이거를 교체하는 거에 대한 예산 문제도 또 염려를 해봐야겠죠. 네,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 부족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유지 비용 문제. 앞에서 살펴보았던 물적인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 외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구독료. 그다음에 이 AIDT의 지위가 교과서일 때와 교육 자료로 격화됐을 때의 예산 부담 관련한 내용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의 수용 문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스마트 기기 중독에 대한 그런 학부모들의 염려, 국회 청원까지 갔죠. 그래서 이 학부모들의 그런 민원과 불만을 누가 받아야 하나 이런 저의 개인적인 염려까지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다음은 AI 관련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 그 AI 디지털 교과서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그런 개인정보 관련한 법적인 문제, 또 AI 챗봇의 그런 비윤리적인 답변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 관련한 뉴스 살펴보면서 이제 각각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런 디지털 기기를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이책이나 손글씨, 필기로 회귀하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안정적인 도입을 누구보다 응원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7가지 이유, 사실 이 외에도 더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네, 이런 염려들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담아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나누실 수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더해서 이제 당장 내년에 들어오는 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그런 안정적인 시작을 응원을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 안녕.